박사님, 네. 제가요 아이폰을 사겠다 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뭐 아이폰 여기서 같이 언박싱 할 거다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해야죠. 근데 네. 못 사겠어요. 아, 왜요? 손이 안 가요. 일단은 네. 가격이 동결됐다라고 하긴 하지만 네, 네. 환율이 너무 올라서 한국에서는 가격이 꽤 올랐죠?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럼 모아뒀다가 아이폰 14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5을 살까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뭐 14에 큰 변화 없다. 매번 이런 발표할 때마다 정말 지겹도록 듣는 게 있죠. 혁신이 없다고. 네. 혁신은 어디 갔나, 혁신은 사라졌네 등등 나오는데 요번에도 혁신이 없다는 말은 그냥 검색만 하더라도 수천 개 기사 싹 쏟아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혁신이 없는 그놈의 아이폰은 왜 이렇게 계속 팔리는지 그러게요. 그게 제일 궁금하고 네. 반면에 그 삼성전자 뭐 갤럭시 뭐 다 좋죠. 폴드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거는 항상 진짜 환상적인 어떤 멘트, 환상적인 진짜 칭찬의 일색이었는데 맞아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런 기사를 하나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갤럭시 S2가 그 공전 히트였던 아주 쌍팔년도 제품이고 와, 네. 그 다음에 갤럭시 S5, S6가 큰 재미를 못 봤는데 그 당시 갤럭시 S6가 진짜 완전히 엄청 안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신문도 아니라 한겨레 신문에 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아름답다 갤럭시 S6였어요. 그게 처음 발표돼. 이 당시에 제 기억에는 스페인에서 아마 이걸 출시 행사를 해갖고 네.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 보면 몇 달 있다가 나온 뉴스들은 완전히 폭망 뉴스가 많은 거죠. 제가 늘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뉴스를 갖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혁신이 있고 없고는 별로 큰 관심 없고 둘 필요도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번에 바뀐 것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AS는 후지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떡해요. 많이들 사니까. 딱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을 딱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요. 애플이요. 애플은 주가가 293% 걸렸어요. 5년 동안에요. 삼성전자는 뭐 10만 전자 많이 올라갔었지만 최근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최근에 신저가를 너무 심하게 써서 그렇죠. 추석 전에 네. 55,600원인가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 고점에서 반토막 됐는데 여튼 같은 기간은 5년 동안에 보면 계속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준 성과는 5년 동안에 10.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더 올랐다 떨어지기도 했겠지만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만 보더라도 뭔가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딱 요거 10%밖에 안 났다 보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역시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 쉽지 않다. 여기도 딱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주 허접한 주식도 아니라 1위 각각의 1위 기업을 비롯했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거죠. 애플이 뭐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또 아이폰을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이 부분이 다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주가 상승을 이끌 것 같은데 네. 아이폰 14도 이번에 또 선주문량이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가격 자체는 이제 미국 가격은 안 올랐어요. 네. 그럼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다 가격 환율을 계산하니까 올랐죠. 아이폰 13이요. 같은 기종으로 256기가가 11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147만 원입니다. 네. 같은 급으로요. 그리고 아이폰 14요. 그것도 역시 256기가 기준으로 보면 아이폰 프로가 이번에 17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14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역시 30만 원이라서 엄청나게 올랐죠. 네.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인기가 상당히 이번에 작년에 이상으로 능가할 거로 팀 쿡은 이미 얘기했었고 몇몇 증권사나 블룸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요번에 특히 14의 프로 버전이죠. 비싼 거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256기가 140만 원짜리요. 작년에 140만 원, 올해 170만 원 비싸진 거. 그거가 상당히 더 많이 팔리고 선주문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좀 저렴한 거, 그 저렴하지도 않지만 기본 가격, 기본 14 시리즈들은 약간 슬로우하고 특히 이번에 14의 그 플러스 버전 사이즈가 크게 났는데 네. 그건 약간 인기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비싼 것들 프로랑 프로 맥스가 엄청나게 주문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보다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고 이번에 또 새로 나는 거 애플워치의 울트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799달러 오늘에서 114만 정도 할 것 같아요. 110만 원이 넘는 거로 제가 잠깐 봤는데 그거가 지금 엄청나게 핫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올해 주가만 보면 애플도 올해 전체로 보면 큰 재미는 없었죠. 올해 왜냐하면 13%가 지금 연초 대비 맞았죠. 떨어져 네. 있지만 그래도 올해도 지수 대비보다는 선방하고 있고요. 맞아요. 지수보다는 지수가- 조금 하락폭이 적은데 여튼 맞아요. 마이너스는 분명히 마이너스인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가총액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애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빅테크주들 몇 가지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앞서 하면서도 예. 뭐 메타라던가 다른 종목들이 메타가 특히 50% 가량 빠졌었죠. 맞아요. 그때 그거에 대비해서 애플은 13% 정도밖에 안 빠지면서
하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애플 주식도 갖고 있고 다른 미국 주식도 갖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빠지고 있는 그 중에서 네. 유일하게 상승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마 그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물론 지수도 있지만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애플은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자사주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한다고 하지만 애플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수가 연평균 최근 10년 동안 3.7%씩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주식주가 자사주를 하면서 주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개인들 그 투자자들의 가치가 그냥 3.7%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역으로 그만큼은 애플의 주주 친화 정책이 역시 빛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또 가끔 집에 있으면 네. 띵동 띵동 이 문자가 굉장히 반가울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딱 뭐야 하고 보면 애플 쪽에서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3개월에 한 번. 네, 띵동 띵동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어렵지만 그렇게 배당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친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배당 관련 주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청소년의 아이폰 점유율이 지금 87%입니다. 와, 이게 네. 예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맞아요. 같은 게 네.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어떠한 선물로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하면 대부분이 뭐 에어팟이라던가 그렇죠. 아이폰 이런 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아마 가장 인기 있을 아이템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이야. 기본적으로 에어팟 프로. 그 2가 이번에 가장 인기 있는, 가격대에서도 가장 안정될 것 같고요. 아마 특히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부유층 이런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겠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즘은 글로벌, 그러니까 싼 브랜드 말고 일정 수준 $400 이하로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얘기하는데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 1등을 보여주고 있고 점유율이 오히려 2020년 대비 21년, 22년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주주 친화 정책 플러스 압도적인 브랜드 선호도, 그런 것들이 결국 애플의 힘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애플이 진짜 그냥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이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늘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실적을 바탕으로 그렇죠. 안정적인 실적, 거기다가 주주들과의 믿음을 지키는 배당, 그렇죠. 거기다가 이 지지층이 워낙에 탄탄하다라는 것까지 갖추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3% 떨어졌지만 애플 때문에 물론 오늘 그 처방전을 얘기하지만 네. 애플에 대한 걱정은 제가 봤을 때 어디 가서 그런 걱정하면 욕먹기 딱이죠. 우리 왜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듯이 애플 걱정은 하덜덜 마라 이런 거죠. 연예인이랑 우리가 재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걱정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걱정이죠. 또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서비스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근데 바로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어떤 애플 뉴스도 있고 애플 TV도 있고 거기에 보면 애플 페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네. 있는데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드리면 애플 페이 얘기했는데 네. 애플 페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아직 말이 많잖아요. 너무 말이 많고 사실 많은 분들 중에 물론 뭐 다 그런 네. 건 아니겠지만 사실 삼성페이를 포기하지 못해서 맞아요.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지하철 같은데 편하고 다 와서 쉽게 편의점 하잖아요. 가서. 네. 아마 그리고 삼성워치로 아마 다 페이하는 분들 맞아요, 꽤 많이 맞아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요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 중에 75%가 애플페이로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오. 활성화됐다는 거가 애플페이에 네. 뭔가 결제를 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네. 나오기만 하면 난 할 거다. 여기 75%라는 거는 결제를 했다 안 했다 뜻하는 게 아니라 네. 활성화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금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그 기준이 약간씩 다른데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 있습니다. 디지털 페이먼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랑 모바일이가 되고 뭔가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것을 우리가 통칭 디지털 페이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지난주말에 중요한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요. 애플페이가요 지금 6조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애플페이는 우리나라 안 들어가 있고 미국에 지금 있는 애플 카드를 포함해서 애플페이가 6조 달러가 트랜잭션이 일어났는데요. 마스터카드를 이겼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가 지금 비자 정도만이 10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페이로.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뭐 미국에 있는 카드사 중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있고. 네, 맞죠? 아멕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마스터카드를 이겼다. 제가 말하는 건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 네, 디지털 네. 페이먼트 디지털 시장은 페이먼트 시장에서. 직접 자기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물론 네. 여기 애플페이에도 아멕스나 예를 들어서 비자나 다 들어가지만 네, 네. 여기 애플페이에서 통해서 들어갈 때
뭔가로 또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마스터카드를 이겼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이자 3개월이 그냥 일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마트에 가더라도 뭐 5만 원짜리 뭘 사더라도 몇 개월을 그냥 항상 물어봅니다. 맞아요. 마트에서. 그래서 일상화된 나라인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아직 그게 활성 안 돼서 4, 5년 전부터 조금씩 되고 시작했어요. 그게 BNPL 시장입니다. 맞아요. Buy Now, Pay Later였고 BNPL. 그게 예. 그때 한창 작년쯤이었나요? 맞아요. BNPL과 엮였다 하면 막 주가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BNPL 시장이 어펌이라는 거 하면서 많이 네. 활성화됐거든요.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이거 이제 애플페이가 이번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애플페이가 이제 협력사랑 통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일단 BNPL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 2021년에 430억 달러 시장에서 2020년에 750억 달러, 2024년에는 또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지는 정도로 불같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가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뭐 결제하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페이나 슬쩍 그 선택하면 그 안에 화면에 들어가잖아요. 네. 몇 개를 이렇게 누르거나 안 간편 결제 누르라고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결제를 딱 누를 때 애플페이를 선정하는 순간 똑딱 이 화면이 뜬다고 합니다. 오. 딱 보시면 딱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요번에 한 번에 내겠느냐 아니면 페이 레이터 BNP를 쓰겠냐고 딱 나오는 거죠. 와. 할부를 할 거냐 이걸 딱 물어보네요. 그 할부를 하게 되면 누군가라도 뭔가 활성화 될 거 아닙니까? 또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애플의 막강한 힘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우리나라 애플페이도 활성화 안 돼 있고 당연히 애플 카드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특히 애플 이번 카드 있잖아요. 그 골드만삭스라서 만드는 게 있는데 물론 최근에 그게 뭐 연체가 높다 말이 하지만 어찌됐건 그거 하면서 가장 큰 매력이 4% 캐시백 이런 게 있어요. 애플 제품 아이폰 사면 4% 캐시백 이런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이게... 분야별로 보면 이렇게 커지는데 이 중에서 보여드린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와 그러면 지금 뭐 애플페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을까요? 그 가장 큰 건 이제 두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광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무섭게 잡아가고 있죠. 제가 메타 얘기했을 때 맞아요. 메타가 1년 동안 100억 달러 매출이 날라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의 원천적인 배경을 제공한 것이 애플이잖아요. 맞아요. 애플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맞아요. 이거 하면서 그러면 애플의 이제 개인정보를 갖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앱에서 뭔가 앱을 다운받을 때 보면 그 안에 제일 먼저 광고가 되면서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딱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이 직접 자기네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 개인 어떤 정보를 이용한 앱 개발자들의 채택률이 보면 1년간에 애플이 작년에 90.8%에서 95%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은 오히려 85에서 82% 떨어졌고요. 구글도 96.5에서 94.8% 떨어졌기 때문에 채택률 자체가 높아졌고요. 전체적인 광고 집행 기준 점유율만 보더라도요. 애플이 2021년 1분기에 10%에서 15%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페이스북은 32에서 28%. 그러니까 광고 시장에서도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그 자체도 잘 팔린다고 갖고도 이 정도 올라가는데 이런 서비스 시장에서 정말 돈 먹는 하마의 역할이 더 커지면 애플 진짜 무섭다고 봐야 되겠죠. 애플페이 광고 그리고 또 이거 저 궁금했어요. 네. 자동차 애플카는 사실 약간 네. 유니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 자동차가 이제 마지막인데 네. 이거에 관련해서 또 블룸버그가 한번 기사를 제가 인용해드렸는데 사실 블룸버그 기사를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를 설문조사한 것은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이런 자동차 설문하는 전문적인 그 기관이에요. 네. 이들이 보통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라 30년 동안 자동차 구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설문조사했고요. 요번에 몇 명한테 물어봤냐면 20만 명의 신차 구매자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이 모집단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의 모집단을 했는데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자동차 살 때 이 자동차를 구매를 고려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애플이면 너 자동차 살 때 애플을 구매를 고려하겠느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애플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기막히죠. 1등은 어디냐면 도요타예요. 그 다음에 혼다예요. 혼다가 32% 2등이거든요. 애플이 26%를 3등 했습니다. 아니, 나오지도 않은 나오지도 자동차가. 않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3등이요? 포드가 21%, 테슬라가 20%.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기고 포드도 이겼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기존에 지금 테슬라 고객들 있잖아요. 테슬라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너 다음에 자동차 살 때 애플을 고려하겠냐고 할 때
절반이 애플을 고려하겠다. 그럼 이분들은 이미 테슬라를 타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 50%가 네. 다음번엔 애플카를 네. 고려하겠다. 고려하겠다는 거죠. 산다 안 산다는 게 아니라 네. 고려하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온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뭘 보고- 퀄리티 임프레션입니다. 너 퀄리티에서 만족도를 얘기했더니 도요타가 15%예요. 혼다가 13%이고 그냥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플이 24%입니다. 와. 나오지도 않은 자동차의 긍정적 평가 24%예요. 음. 반대로 테슬라는 11%, 도요타 11%. 물론 34% 정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아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한다고 하지만 24%는 만족도를 한 거죠. 이분들은 아마 그런 네.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이폰 쓰시고 애플 워치, 그렇죠. 에어팟, 맥북 정말 모든 걸 다 쓰시기 때문에 이제 차량까지 애플카로 해서 나의 일상생활 모든 걸 다 애플로 통제를 하겠어. 그렇죠. 그런 생태계를 네. 완전히 빠져든 분이 되겠죠. 네. 그만큼 그것은 그 자동차가 정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그만큼 탁월한 것이 애플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오늘의 처방전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보셨으면 지금 이미 애플 주주분들이라면 저는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처방전은 애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덜덜 말자. 그렇죠. 그리고 네. 애플이 없다면 하나 그냥 속는 셈. 오늘 한번- 밤에 속눈썹 네. 치고 한 주부터 사는 게 네. 전 좋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한 주 탁 사보자. 네. 그리고 애플이 살짝 나는 아직까지 가격에 대한 네. 뭐 아니면 애플 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나는 손이 덜 간다 하시는 네. 분들은 버크셔 해서웨이 한 주부터 한번 그렇죠. 시작해보자 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걸 아이폰 14을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같이 해야 좋은데 네. 아쉬워요. 뭐 제품도 없고 뭐. 없어요. 네. 근데 없지만 우리가 아까 애플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감도가 엄청났듯이 그러니까요. 애플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애플이었고요. 그래서 애플은 처방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의 처방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플은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저희 네. 방송은 언제 볼 수가 있죠?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셨어요. 네. 저희 이 월가워즈의 미국 주식 처방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